원칙, 박 대통령의 변심. 자, 검찰 조사 말고 특검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전 그 검찰에서 속보가 나온 것처럼 박 대통령 지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대면 조사를 했더라면 먼저 더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어제 공소장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의원님? 검찰이 참 용감했다. 용감했나요? 네. 네. 왜냐하면 수사를 이제 해봤던 사람으로 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공소장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최초의 일이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 지금 잘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지금 현실 이 정도 국면에서 네. 할 수 있는 용기를 다 냈다고 봐요. 근데 추미애 대표 아까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했다는데. 아니 이제 그거는 네. 하고 대통령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용감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네. 아까 젊은 검사들의 가슴 속에 그 정의로움을 따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서 약간 저희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저거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99.9%의 증거 가지고 네. 그 정도 99. 거의 100%에 이르는 증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있나요? 그것만 공소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들어갔다. 네, 그러면 근데 더 지금 있다는 여기가 얘기인가요? 뇌물죄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물 부분은 딱 떨어지는 사실은 법조계에서 볼타에 지금 그 현대 납품 이거 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3자 뇌물 공여에 거의 딱 떨어지는 그러면은 거라고 박 저희가. 대통령도 관련해서 그렇죠. 뇌물 예, 혐의까지 예, 예.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대면 조사를 했더라면 네. 아마 뇌물죄 부분을 우리가 바로 지금 적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적용할 수 네, 있다. 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수사를 더 보강하면 제가 볼 때는 뇌물죄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뇌물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좋은 건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 정도 되면 유기징역 정도 돼요. 그게 몇 년? 무기징역이요? 네, 6이요. 6이요? 근데 뇌물이 들어가면 네. 이제 무기가 돼버려요. 무기가 돼요. 예, 아.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소장 변경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 중에 네. 판결이 나기 전에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서 뇌물죄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요? 공소장은. 그게 왜냐하면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입장은 그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대면 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법의 체계 하에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른 보강 증거, 한 60%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확인 작업이 부족해서 뇌물죄 못 넣었으니까 네. 그게 대면 조사가 아니고 다른 보강 조사를 통해서 99.9%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뇌물죄 공소장에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은 신뢰의 정치인, 원칙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말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후동석 국장님, 저는 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저 봄날은 간다 보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칙이 변합니까? 이번에 보면은 있잖아요. 많은 네. 국민들이 저도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굉장히 원칙적인 어떤 신뢰의 정치인 이런 이미지 이렇게 색깔 하나 안 변하고 또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만 봐도 지난번에 예를 들면
2014년 11월 달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비선이 어딨냐. 네.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유언비어 퍼뜨린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출처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기자회견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말씀을. 근데 지금 본다면 아니 비선 누구보다 잘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건 유출도 엄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신뢰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정상을 비정상화시키고 정상을 비정상화했군요. 원칙을 비원칙으로 만든 게 네. 바로 박 대통령이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번에 조사 받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뒤로 미루고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언급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전에 그 정영국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의 멘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며칠 네. 전에 유영아 변호사가 기자회견 같은 거를 입장을 밝혔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지금 대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유영아 변호사가 아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네.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정영국 대변인이 말한 것은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까? 대변인이 얘기한 겁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면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네. 사상상으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사상 누각. 이렇게 지금 표현했거든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자신의 의뢰인으로서 변호사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는 네.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해서 뭐 이게 사상 누각이다, 증거가 없다라고 그 검찰의 논리를 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무엇인가 공소장에서 밝히고 중앙지법이 공소장을 공개를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나서서 이거는 어떠어때서 사상 누각이고 검찰이 뭐 상상에 의한 것이다 보도 자료만 냈어요. 라고 네.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그게 변호사가 할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건 지금 수사 중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공식 멘트는 없다라는 것이 공과 사가 뚜렷한 것인데 지금 청와대의 대변인이 네.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 출신의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짐이 곧 원칙이다. 뭐 이런 거죠. 그냥 청와대가 말하면 그게 원칙인 거예요. 구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데, 보면은 네. 그 예를 들면 하나의 그 문서 유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박 대통령은 해명하기를 최순실 씨한테 네. 어떤 표현 같은 거 다듬은 이런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되고 나서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 발표를 본다면 올 4월 달까지 그 문서가 계속해서 최순실 씨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한 연설문만이 아니고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외교라든지 국방 관련된 문서까지 갔다라고 하니까 그거 네. 하나만 봐도 그 당시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정직하게 사과를 안 한 거죠. 그 자체도 거짓말을 한 거죠. 자, 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요. 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취재 결과 지금 알려졌는데 우상원 대표, 자, 검찰 수사 안 받겠다, 조사 안 받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완전 배째라 아니? 본인이 했던 말도 다 어기고 자기가 임명한 검사들이 한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누굴 믿고 수사를 의뢰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완전히 지금 보면 도대체 저런 태도는 국민들 분노만 자아내는 태도죠. 자, 특검,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정치적인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이 중립적입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신뢰를 주지 못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사실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한 일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검은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천해서 지금 하는 수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행해질 네. 수사예요. 그러면 남의 집에서 가가지고 자기의 무고함을 밝힌다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 유영아 변호사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앞으로 네. 모든 수사를 거부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특검에 모든 수사를 가서. 거부하겠다. 네, 그렇게 네. 말하는 게 낫지. 지금의 우리는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특검 수사는 받겠다? 그거는 아닌 거죠. 남의 집에 가서 하는 건 말이 더 안 될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지금 본다면 네. 유영아 변호인의 얘기는 사실상 변론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많은 부분에서 지난번 처음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특히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이런 부분들에서 나와 있는 그 확보한 증거가 아마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런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사실상 피의자로까지 가고 이 뇌물죄 부분도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증거로 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의지를 갖고 지금 가겠다는 거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그렇게 제대로 수사를 뭐 이번에도 압수수색 늦게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건 끝까지 특검 출범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사실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네. 더 할 수 있었는데. 뇌물 안 했잖아요. 뇌물을 안 뇌물을 했다. 적시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마지막 대면 조사하고 네. 뇌물죄를 넣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봐준 거죠, 사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보면은요, 정유라 씨 친구의 부모 민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가로 보면 최순실 씨는 또 명품백을 받았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뭔가 물건을 안 받은 거 아니냐라고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뭐 돈 받은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전혀 이 법을 모르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 그냥 그러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건 말이 또 국민을 네.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혹은 공무원이 네. 그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는 일원 안 받지만 자기 아들한테 돈을 줘라. 그다음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돈을 줘라.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법인에 돈을 줘라. 네. 이러면 그게 제3자 뇌물공여로 다 처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한 푼 안 받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자, 뇌물 혐의 적용이 남아있는데 검찰 혹은 특검에서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요. 대통령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장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종무 실장님. 네. 그런데요, 최순실 씨한테는 뭐 감정 표현이나 소감이나 이런 것만 조금 뭐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1급 인사 자료가 다 갔어요. 네. 청와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순방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암호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령 뭐 북극성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암호가 다 네. 걸려 있죠. 어떤 것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대북 관련한 것은 북극성이다. 이런 네. 식의 어떤 암호가 뭐 4가지가 걸려 있는데 네. 그 암호명 그 자체로 다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네. 개인인 민간인이 지금 암호가 걸렸다는 그만큼 이 비밀 유지의 등급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2가지를 분리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권력형 비리, 네. 한 가지는 국가 기밀 누설. 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사실은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민간인이 어떻게 저렇게 겁이 없이 모든 국정에 대해서 다 일일이 관여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밀입니다. 내가 네. 기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2차장이 누가 될 건가지도 아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그 권력입니다. 정보야말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국정에 농단을 부릴 수가 있죠. 아, 이거 돈 내놔. 아, 이거 돈 할 수 있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기밀들을 알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정보가 곧 권력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검사들이 아마 수사를 했을 때 네. 참담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기밀 문서까지 다 최순실한테 검토받을 수가 있을까? 네. 이제 그거는 지금 아마 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으니까 아마 브리핑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특검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게 보여요. 지금 야권에 대해서. 네. 이 특검은 완전히 야권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특검에서 만약에 특검 검사로 누가 지금 될까 다 궁금해 하는데 네. 수사 의지는 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수사 의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능력이에요. 네. 수사 능력이 안 돼서 또 우리 국민을 저 특검이 실망시킨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전원 다 옷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제대로 수사 못하면 네. 국회의원들도 같이 옷 네, 벗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서 저렇게까지 피의자로 입건했다니까요.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특검은 더 많은 걸 우리 국민들께 소상 이제 더 이상 의혹에 시달리지 네. 않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는 거,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도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은 네.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면 그 전화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 의원님 공천 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있어서 최순실이라는 게 막강한 권력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정원 차장이다, 국정원 인사다 이런 파일들을 네. 최순실 씨한테 봤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거기다가 아유 우리 뭐 예를 들면 변호사님 곧 뭐 이렇게 큰일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국가 위해서 참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랬으면은 사실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그 당사자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준 그 사람이 네. 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천에서건 인사에서건. 그렇기 때문에 이 막후에서 아직도 저는 최순실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막후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정치권의 공천 문제라든지 기타 국방이나 외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예상을 해요. 언론도 계속 주목하고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취재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